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길이스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조금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반꿀로 제발 틀리길 바라지만 현재 증시 분위기가 조금 나빠지고 있다는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PPI가 공개가 되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CPI에 이어 PPI도 높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신유물 금리도 다시 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제 PPI가 어떻게 나왔나? 어제 PPI는 예상이 0.3%였지만 0.6%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 작년 8월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금리 인하가 한두 달 미뤄져도 할 말이 없다, 요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확실히 꺾이던 인플레가 다시 고개를 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태가 혹시나 한두 번 더 이어지면은,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CPI, PPI 충격이 나타난다면은 우리 증시에 주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 와중에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과거 인플레는 일시적 이렇게 말했던 거를 후회한다라고 하는데, 다만 그렇다고 지금부터 인플레가 안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인플레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고, 인플레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주거 비용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아파트 임대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물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과연 미국의 물가는 어디로 가는 건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말 무서운 단어죠. 실제로 오던 안 오던 그러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최근 들어 증시가 많이 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 반납은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도 조금 더 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갑자기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왼쪽에 보다시피 항상 유가는 70에서 80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WTI가 쭉쭉쭉 올라가더니 81.2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제도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석유 공급 부족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모든 건 수요와 공급 아니겠습니까?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이 와중에 최근 중국이 고개를 좀 들고 있죠. 이제 진짜 바닥 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름들 중국 차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고,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돌아가면 유가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결국 또 인플레 이런 얘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걱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구리도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앞으로 증시가 인플레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며 하락 압력을 받을 확률이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희길이 그럼 뭐 인버스나 곧버스 사면 되는 거야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증시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걸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설령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버스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가진 포트에 조금 정도를 혹시나 인플레가 올라가면 오르는 주식들, 그런 것들을 고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힌트는 바로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유가랑 구리가 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거 혹시나 증시가 급락하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인버스적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을 소량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의 특징은 설령 증시가 뭐 급락하지 않더라도 유가가 앞으로 좀 더 올라가고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주가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 플러스 구리 관련주 이 두 개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이번 주말에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100%라는 거 당연히 없겠죠. 저의 생각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고요. 다른 의견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월 신고가인데요.
엔비디아, 테슬라가 동시 급락하는 와중에 MS는 신고가를 내는 모습입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2% 이상 급등했고요. AI 신제품 발표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이 뭐였나? 드디어 코파일럿이 다음 달부터 전 세계에서 판매를 시작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 때문인지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주가 빼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솔트룩스가 이 와중에 호지가 나왔다고 하네요. 타이밍이 정말 좋습니다. 솔트룩스의 자체 개발 LLM 루시아가 전 세계 행사인 허깅 페이스의 오픈 LLM 리더보드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오늘 등장했습니다. 참고로 허깅 페이스는 전 세계 AI 모델이 모이는 플랫폼으로 글로벌 AI 모델의 성능 검증 창구로 활용되는 곳인데요. 그리고 이곳 리더보드에서 루시아의 평점은 77점, 그래서 매개 점수 350개 이하 모델에서 1등, 500개 이상 대규모 모델에서는 4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등장하자 기술력이 입증되었다라는 판단 하에 오늘 솔트룩스의 매수세가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SMR, 미국에서는 원전이 난리. 요즘 미국에서 자고 나면 오르는 주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뉴스케일 파워인데요. SMR 관련주인 요 녀석이 최근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한 달간 170%나 상승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상승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난달 미국 하원에서 원자력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I로 인해 전력난 이야기가 나오자 SMR 관련주의 대장인 뉴스케일 파워가 급등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SMR 기대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AI의 대장격인 오픈 AI CEO 샘 올트만 또 SMR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데, 원전 하면은 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꼭 왔으면 진심으로 좋겠고, 최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 거기에 거토양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과연 1년 뒤 가격은 얼마일지 우리의 생각을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설문 시간입니다. 뭔가 오비라 같긴 한데 이런 얘기를 꺼내자마자 갑자기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1억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최근 들어 많이 올랐으니까 변동성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올해 말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과연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일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 지금까지 총 3,500분이 투표를 해주셨고 5천만원 이하가 21%, 5천만원에서 1억 사이, 그러니까 딱 지금 정도 라인이 32%, 1억에서 1억 5천, 더 올라간다가 18%, 1.5억에서 2억, 지금보다 뭐 2배겠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적었습니다. 11%. 그리고 의외로 다시 또 늘어나는 게 2억 이상, 돈이 복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좀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와중에 가장 많이 투표한 곳은 5천만원에서 1억 사이인데, 아마도 이제 좀 개인적인 바램이 들어있는 거 아닐까? 혹시나 내려오면은 내가 살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좀 내려와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듯 합니다. 저 길이 또 그 중에 당연히 한 명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 조정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30%, 그리고 특이하게도 앞으로 올라간다에 베팅한 게 18%, 11%, 18%로 거의 50%에 육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보다 떨어진다랑 올라간다 파가 반반인 걸 볼 수 있고요. 이 와중에 2억 이상, 사실상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높은 금액인데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무려 18%나 된다는 거. 그러니 아마도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 말인즉슨 코인의 질주가 이해는 안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르는 거 보니까 더 올려도 할 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올해 말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우크라 재건 슬슬 오나? 이틀 전 템백어 가능성을 알려드렸던 우크라 재건주, 슬슬 관련 뉴스가 나오며 분위기를 조금씩 띄우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갑자기 SG라는 회사가 우크라 재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뜨면서 시간의 상한가 마감 후 오늘 또 상한가를 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소식이 뭔가 봤더니 SG라는 기업이 우크라 전역에 아스콘을 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SG는 바로 상한가 갔고 SY, 데모, 삼부 토건 등도 덩달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밸류업 관련 이야기가 오늘 좀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밸류업 관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왔나? 바로 세금 이야기가 등장했다는 소식.
드디어 정부가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으로 배당소득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배당소득세는 15%를 원천 징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감면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당장부터 큰손들도 배당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업 관련주 전부 다 특징이 뭐죠? 맞습니다. 고배당주. 그 친구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고배당주를 조금 더 많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더 나왔습니다. 국민연금도 드디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금융위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해 기관 투자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서 기관 투자자의 참여 동래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지침인데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참여를 독려하는 만큼 앞으로 수많은 기관 투자자, 특히 국민연금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150조 규모의 국내 주식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를 당연히 약속을 했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게 될 테니까 결국은 정부가 밀어주는 게 짱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위메이드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1%나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장영국 대표 사임 소식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잘 운영하다가 왜 사임을 했나 봤더니 창업자인 박간호 대표가 신속한 의사 결정과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임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물론 장영국 전 대표가 아예 나가는 건 아니고 부회장으로 남아 박간호 대표의 경영 업무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위메이드는 장 초반부터 10%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주식만 하락한 게 아니라 위믹스는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한때 40% 넘게 폭락하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한 명 사임한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인가 봤더니 일단 시장에서는 돌연 사임이라는 게 중요하다, 혹시나 사법 리스크 같은 거 있으면 어떡하냐, 요런 얘기를 하고도 있고, 그리고 플러스 위믹스가 장영국 주도로 이루어지던 사업인데 만약에 이게 와장창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동시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식도 급락, 위믹스도 급락하는 모습 나타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미중 갈등 소식에 한국조선은 빵긋. 자, 미국 내에서 중국의 조선 해운산업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무역 대표부가 중국 조선업계를 조사에 들어가면은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조선주가 연이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게다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신조선가 지수도 계속 오르고 있고 양호한 환율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유가도 오르고 있으니까 전부 다 호재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는 조선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이틀 연속 거래량이 터졌죠. 추가 상승이 나타날지도 우리가 이번 주말에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건설주는 좋지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건설주. 아직도 건설주의 겨울은 끝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PF 부실로 태형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여전히 투자 심리는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브릿지 PF를 우려하던 한 해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악재 해소가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이번 달 첫 주에 청약이 진행되었던 아파트는 총 11개가 있는데 그중 7개가 미분양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기존의 경쟁률이 많이 높았던 청주, 그 다음에 인천 검단, 이런 곳에서도 미달이 나타나는 상황이라 다른 곳도 좀 심각하다, 특히 대구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건설주의 겨울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 기회만 또 잘 잡게 된다면은 겨울 다음 뭐죠? 맞습니다. 봄이죠. 봄. 작년에 우리가 작년 초반에 반도체를 사는 그러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다만 그게 지금은 아닐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 대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일단은 러시아에서 대선을 시작했고요. 앞으로 3일 동안 치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러시아에서 자기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한 우크라이나 지역 4곳까지도 투표 지역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앞서 4선에서 푸틴은 76%의 득표를 달성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이 된다고 하네요. 득표율이 사실상 푸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분명 오는 섹터가 하나 있다면 바로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와중에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가 나왔네요. ARM, 자율주행 반도체 개발.
자율주행 시대가 시작되면 엄청나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때문인지 ARM도 자율주행 반도체를 만든다는 소식. 그리고 ARM은 자율주행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고요.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개발을 2년가량 단축할 수 있는 기술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주 이제 보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딱 하나 키워드는 테슬라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FSD가 이제 확실하게 운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 그 전후로 그때부터 테마가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주는 미리 공부해서 관종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 때문에 증시가 급락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